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속담바꾸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서울대학교가요, 인문 자연계열 구분 없이 학생 선발 과정을 통합하고 또 수시, 정시로 나뉜 전형을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장기과제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울대가 인문 자연계열의 구분을 폐지하겠다고 검토하는 것은 이 전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우리 수험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입시 전형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2014 수시 완벽 대비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도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시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그리고 일산 대진고등학교에 계신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신혁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 그리고 또 수시 준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책도 찾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감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진학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국제공무원 후보 외교관을 꿈꾸는 고3입니다. 네, 반가워요. 이제 기말고사 곧 시작이 될 텐데 준비는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네, 현재 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제게 알맞을지 구체적인 진학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우리 학생이 보내주신 자료를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하셨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죠.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 2.5, 수학 3.5 등급, 영어 1.7, 사회 3.1등급해서 4개 주요교과 기준으로는 평균 2.7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B형이 2등급, 수학 A형이 3등급, 영어 B형이 2등급, 그다음에 사회탐구에서 한국지리가 2등급, 세계지 3등급 해서 4개 영역 평균으로는 이제 100분위로는 88.4, 등급이 2.4등급을 받았고요. 이번 이제 6월 이제 가채점 결과인데 아마 학생들은 아마 목요일 내일 정도에 성적표를 받을 겁니다. 국어 B형이 4등급, 수학 A형 4등급, 영어 B형 3등급, 한지, 세지 3등급, 5등급 해서 지난 4월보다 좀 내려갔죠. 평균 3.8등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볼까요? 예, 교내 활동으로는요. 1학년 교내학급 대항 패션쇼도 참가했고요. 2학년 때는 세계문화기행부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보금자리 요양원 시다보조 등 이제 봉사활동했었고요. 급수지원 등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학생의 수상 경력으로는요. 2011학년도에 학급별 부분상, 줄넘기 부분상 2등을 했고요. 2012학년도에는 외국영 시대의 영어 부분에서 우수상, 독서활동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으로는요. 1지망은 한국외대 소수어과죠. 이쪽을 희망하고요. 2지망은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3지망은 부산대 중어전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학과를 보니까 조금 특별합니다. 소수어과 또는 주거중문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이제 학생부 성적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상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교과 기준 2.8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주요과 성적이 2.6등급에서 2학년 때 2.7등급으로 소폭 하락한 추세가 있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 교과가 우수하다는 것도 특성이 있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4월 모의 수능 기준으로는 인문계 4학년 누적 10% 정도 위치해서 4월 성적만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서울 소재대학에서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등의 지원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6월 모의 수능은 그보다 좀 떨어져 갖고
아마 6월 모의 수능으로 정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상위 누적 한 25% 정도 서울소재대학이 좀 힘들 것으로 아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 자체가 사실은 그 3, 4월 모의고사보다는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조금 심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네. 지금 지금 현재 학생이 아까 처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시 전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갈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아요. 오종호 선생님 어떤 전형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먼저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혹시 학생이 이번 6월 모의표 시험을 봤을 때 어느 과목이 좀 어려웠는가요? 제가 평소에도 수학을 좀 어려워해서 이번에도 수학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 이제 상위권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논술 전형이 많이 필요한데 논술 준비 특별히 좀 하고 있나요? 네, 논술도 하고 있어요. 예, 학생 성적이 이제 학생부 성적은 이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네. 이제 이번 4월 모의보다는 6월 모의 평가가 좀 많이 성적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학생의 전형 지원을 이제 고려했을 때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2등급 통과가 가능하면 서울 주요 대학 이제 논술 전형 지원이 이제 네.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고 하면 논술 전형을 해야 될지 학생부 성적이 좀 유리하니까 학생부 중심으로 가야 될지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아마 요 다음에 또 7월 이제 모의고사도 있고 9월 모의고사도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 즉 2개의 등급이 가능한가 여부에 따라서 아마 통과 가능하다고 하면 논술 전형에 그대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과가 좀 어렵다고 하면 학생부 중심의 또 면접 전형이라든지 이쪽 지원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과 전형도 이제 사전 문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정도의 그 학생부 성적 추이로 봤을 때 조금 하락세가 있어서 좀 약간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수상 실적이나 이런 활동 경력들이 아주 다양하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현재 정도에서는 좀 흔들리고 있는 수능 성적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일 이제 입학사항권 전형을 원서를 쓴다고 하면 현재 정도에서는 상위권 대학보다는 서울 지역 중하위권 대 정도가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 기준을 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따라서 이 전형을 좀 달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그리고 부산대입니다. 어떤 전형상의 특징이 있는 대학들인지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오종호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논술 전형도 사실상은 수능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일반 선발이 됐을 때에도 논술을 잘 써서 타개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함께 보시죠. 네, 한국 외대입니다. 일반 논술이죠. 태국어과 15명을 뽑고요. 전형 방법은 우선 60%, 논술 70에 학생 30인데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국어 B, 수학 A, 영어 B, 100분위 합이 280 이상이 우선 선발의 그 최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은 50, 50이죠. 그렇게 하고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이게 이제 아까 오종호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시립대죠. 전형은 논술입니다. 국제관계학과 11명을 뽑고요. 이건 전형 방법은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우선이나 일반 아니고 또 학생부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또 국어비, 수학의 영어비 중 2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 3등급이나 2, 2등급 정도. 나머지는 100분위 7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학입니다. 부산대학교. 전형은 일반 전형입니다. 중어 중문학과 13명을 뽑는데요. 우선 선발 50%입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반을 뽑겠다는 얘기죠. 학업 역량 평가 70에 학생부 교과 30. 최장력 기준은 0B 포함해서 3개 영역 100분위 합 26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은 학업 역량 50에 학생부 교과 50을 봅니다. 그다음에 그 최장력 기준은 0B 포함해서 3개 영역 100분위 합 230 이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언뜻 보기에 지금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를 등급을 좀 통과시킬 수 있을까가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오종호 선생님, 우리 학생이 입학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원을 했을 경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한국 외대,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일반 선발 기준으로 봐도 2개 영역 2등급이 통과되어야만 합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서는 그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 가능하다고 하면
논술 잘 봐서 이제 그 뭐죠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통과가 어렵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외대나 서울시립대는 6월 모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약간 소실 상향선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4월 달 나온 성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등급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능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대는 이제 올해 이제 새로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해서 새로운 선발고사를 도입했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이제 그 논술고사 유사한데요. 다만 이제 약순형 논술고사라고 해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부산대 통과 여부는 아마 수능 최저는 조금 이제 낮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학업 역량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어서 부산대에 대한 이제 합격 가능성은 이제 학업 역량 평가에 대한 고득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학업 역량 평가를 그 모의고사를 지금 2번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거 자체가 이제 올해 어떻게 출제하겠다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난이도를 결정해주는 그런 것이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서울시립대는 소신지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부산대는 합격 가능권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학생이 이제 원하는 논술 전형 쪽하고 학생부 수심 전형 쪽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술 중심 전형 쪽으로 소개할 수 있는 대학은 건국대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논술 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5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서 논술 80, 학생부 20으로 전형하는데요. 우선과 일반을 나누는 기준은 수능 최저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은 3개역의 등급합이 5 이내거나 3개역의 100분위 합이 275 이상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3개역의 등급합이 5 넣으면 2등급, 2등급, 1등급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일반 선발은 이제 2개역의 등급합이 5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발은 이제 우선에 비해서 상당히 수능 최저 기준이 낮습니다. 학생의 조건으로 보면요. 일반 선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수능 최저 통과 기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논술 비중이 이제 절대적으로 크므로 학생의 논술 성적을 잘 봤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마 합격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경대를 또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요. 학업 성적 우수자 일반 전형 1이 있고요. 학업 성적 우수자 일반 전형 2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1은 학생부 100%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 2는 학생부와 면접을 같이 결합해서 하는 전형인데요. 네. 학생의 조건을 보면 역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다른 대학에서는 많이 낮기 때문에 일단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또 학생의 특징인 이제 학생부 성적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1학년 5과목 반영하고 2, 3학년에서 잘하는 6과목을 반영하는데 학생의 성적이 2등급보다 좀 앞선 1등 후반대에 속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합격자 내신 평균을 봤을 때도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부경대를 또 추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이 건국대와 부경대까지 좀 더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수능 공부 그리고 또 내신 공부 어느 하나 지금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국제 관련 학과 진학을 소망하고 있음에도 외국어 공인 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사실 수학이랑 경제와 관련이 깊은 국제통상학과나 국제무역학과를 진학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 학생이 이제 그 지망한 전형이 일반 전형이라고 한다면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사정관 전형을 이제 본다든지 특기자 전형을 보게 되면 공인학 성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하나 이제 자격이 될 수 있는데요.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전형이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공인학 성적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상경 계열을 지망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수학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조금은 더 그 대학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원래 희망했던 뭐 중어중문학과라든지 이런 외국어 쪽 전공 계열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 이제 합격 가능성을 따진다고 볼 때도 그쪽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조금 이제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경상 계열보다는 아니 어문 계열 쪽이 더 지원이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적성도 있습니다. 맞고 그죠? 예. 뭐 어떤 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맞습니다. 그쪽을 네. 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이해했죠? 네, 네,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좀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외교관과 국제공무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경우 논술 전형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면접이 포함된 학생부 중심 전형이죠. 학생부 성적이 꽤 좋은 편입니다. 목표 등급은 한국외대 일반 전형, 일반 선발 기준으로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입니다. 추천 전형은 논술 전형으로 부산대 일반 전형 중어중문학과, 건국대 논술 우수자 전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추천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는 전 과목을 보는 게 아니죠. 여기는 부경대 학업성적 우수자 전형 국제지역 학부를 추천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른 수시 6회 지원 전략과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준비법 등 2014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이제 여름방학을 맞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마련한 무료 입시 설명회를 잘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화학생물 분야 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대학을 화학 분야로 넣고 싶은데 화학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입사로 넣기엔 스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학생부로 넣기엔 내신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어떤 전형으로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계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성적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일단 내신 성적은요. 국어 2등급, 수학 3.3등급, 영어 1.5등급, 과학 3등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어 성적이 특별히 1.5등급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근데 모의 수능은 4월 모의 수능을 봤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3등급, 4등급, 1등급 역시 내신과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이 매우 우수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이 생물과 화학 쪽 전공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학탐구 점수 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생명과학의 4등급, 화학의 7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6월 가채점 결과도 보니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 지금 이제 성적은 내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보면은 4월 모의고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낙관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1등급 평균, 그냥 화학은 조금 올라온 것 같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3.4등급 네.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자, 자 비교과 활동 보죠. 네, 우리 친구 비교과 활동을 보면 저는 우리 친구 비교과 활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 친구 정말 바빠서 학교에서 얼굴 못 받겠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던 친구거든요. 일단은 교내 활동 보면은 학급 부회장 1학년 때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2학년 때는 그 학생회 정보부장 활동을 했고요.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내놓으라는 동아리는 다 두루 섭렵하는. 그래서 뭐 한국사 능력시험 대비반, 과학탐구반, 수학연구반 이렇게 학생들이 못 들어가서 정말 안다는 이런 동아리는 다 했고요. 방과후 학교는 거의 연간 한 120시간, 뭐 130시간 이상씩 했는데 학교가 일단 학생들한테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굉장히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 기초반이나 특히 눈여겨볼 게 독서 토론 논술 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토요일에 하루에 4시간씩 총 25회를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시간 동안 10권의 책을 다뤘던 이런 게 있고요. 이 맨델 캠프는 생물 관련된 종합 활동인데 종합 보고서를 목표로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회 활동도요, 또 이게 못지않은데,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 과학관 주관하는 학생 프로그램, 뭐 덕성여대 미리 가는 연구실, 뭐 서울대 하는 화학체험 프로그램, 뭐 서울시 프로그램, 뭐 이런 데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봉사 활동도 뭐 토론 한마당의 행사 지원이나 뭐 과학 축전의 자원봉사 등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우리 친구 이제 수상 능력을 보면은
역시 앞서 봤던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에서 영어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경시대회 1, 2학년 모두 다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어휘 경시대회에서 또 역시 우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과학 탐구력 경진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고, 교내 논술 대회, 뭐 여기서 상을 받고,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도 매우 모범적이다. 뭐 이런 상을 받았던 매우 다방면에 많은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요, 희망대학을 3가지를 지금 문의를 해왔는데, 1지망은 동국대 화학과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이고요. 2지망은 숭실대 화학과 학생부 우수자 SSU 참사랑 인재 전형, 3지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활동이 참 다양했던 학생인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없으면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우리 학생 성적은, 일단 학생부 성적은 전체적으로 1,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평균 2.6등급 정도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과 1.5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특징이 있는 것에 반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1학년 때부터 성적이 계속 향상되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2학년 2학기 성적이 굉장히 눈에 띄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1학기 때 우리 친구가 이거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평균 한 3.3등급, 근데 과학이 한 3등급대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과학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과학 성적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 관련된 또는 수학 관련된 방과 후 수업만 한 100시간 이상씩 한 120-130시간을 들었는데 본인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성적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가장 일단은 급한 건 왜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이런 결과가 좋지 않을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돼가는 밥 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거의 밥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노력을 하면 당장 결과가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또 굉장히 넓고 깊은 그릇인 학생들은 물이 적당히 차야지 이게 차고 넘치는 걸 좀 뒤늦게 보는 특징이 있는데, 좀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친구가 문제는 많이 푸는데 교과 원리나 개념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적 모의 수능 성적도 사실 그 보면 4월 모의고사로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은 한 3.4등급대 정도 되는데 학생부 성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영어는 100분위가 한 4월에서 98 정도니까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역시나 수학하고 과학은 4등급, 뭐 5등급대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모의고사에서 우리 친구가 그 점수가 크게 오르지 못했고, 일단은 기존의 성적을 잘 방어는 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마 기대했던 영어가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좀 박탈감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어만 해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 졸업생들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방어만 해도 상당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 6월 모의고사 한 번 본 걸 가지고 이걸 뭐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수능 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모의 수능의 목적을 좀 이해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3학년 친구들이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시험이 3월 모의고사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속설도 있거든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으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년도 이 수능의 유형하고 난이도가 거의 적용이 되는 게 그렇죠. 3월 모의고사라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사실 평가원이 진짜 수능을 치기 전에 6월에서 이제 새롭게 대두됐던 이 수능의 새로운 유형들이 이제 도전받는 이런 그런 시험이고요. 근데 9월은 이제 실제로 재수생이나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이 거의 다 드러나는 시점이라서 난이도를 측정하고 이제 결정하는 시점이니까 우리 친구도 이 평가원에서 치르는 시험의 목적이 잘 맞게 6월 수능 이후에는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잘 적응 못했구나. 그 다음에 9월 수능 이후에는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모의 수능을 가지고 정시 지원 대학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일단은 과학이랑 수학이 조금 극복이 된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봤을 때 상향을 했을 때는 동국대나 서울과학기술대 정도, 그다음에 소신을 했을 때 항양대, 에리카, 그다음에 광운대 모두 다 화학 쪽으로 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명대 정도에서 적정선으로 대학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바빠서 학교에서 얼굴 보기 힘들었겠다라고 아까 좀 총평을 해주셨는데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비교과 활동 분석하기 전에 우리 친구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 친구 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나요?
그냥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2학년 때까지는 아직 2학년 초까지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그냥 다양한 활동 하다 보면 진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그 주말에 25회 100시간이나 책을 한 10권 정도 읽었는데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그 책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잘 되지 않았는지 그거 조금 묻고 싶었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완전히 막 샅샅이 파헤친 게 아니라서 그냥 읽고 그냥 약간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뭐 해설해주시고 그 정도랑 뭐 토론 같은 거 가끔 하고 그 정도여서 자세히 적기에는 조금 네, 좀 부담스러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친구가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두루 보니까 뭐 체인운의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엔트로피, 이기적 유전자. 그래서 일단 고등학생들이 인문 자연 걸쳐서 기본적으로 교양 수준에서 읽어야 될 책들이 두루 다 다뤄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3년 내내 책 한 권도 못 읽는 친구들, 구경도 못한 친구들 많은데 일단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맛은 봤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교과 보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의 장점은 다방면의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도 매우 돋보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영어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나 모의 수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이 영어 관련된 활동 등에서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친구가 서두에 제가 이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3학년 때도 역시나 뭐가 되고 싶어요가 똑같다면 이 3년 내내 생각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가 직업 세계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이런 과정과 노력이 저는 진정성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 친구의 이 잠재력을 입학 사정관이나 여러 전형에서 두루 이렇게 좋은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입증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우리 학생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활동을 아주 너무 다양하게 해서 선생님도 막 당황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자연계에도 불구하고 문과형 점수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수시 합격을 위해서 또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 친구 그 내신 성적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능 점수가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최저 기준에 못 맞추게 되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다 문이 닫히게 되니까 일단은 수능 기준으로 해서 뭐 국어나 수학에서 한 2등급 정도, 영어는 오늘 몰래 본인이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1등급 정도, 탐구는 본인이 이제 전공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까 그런 영역이니까 이것도 한 2등급 정도에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효율성 측면에서 학습법 점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하고 원리 이해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왜 이 TV 뉴스나 이런 데서 고득점자 학생들 인터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거든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 얘기가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학별고사나 아니면 뭐가 됐든 다 교과서 중심의 출제다 이거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이 원서를 나중에 준비를 하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서류를 준비를 할 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덕목별로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래서 이걸 했고요. 제가 이걸 이래서 했고요. 이걸 이래서 이런 걸 했어요. 라는 이런 좀 내러티브적 관점에서 자기 이야기가 좀 되도록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우리 친구가 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금 생각하는데 강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학, 과학이 준비가 된다면 우리 친구 논술 전형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일단 학생부 중심 전형을 좀 고려해보고 수학과 과학이 기대대로 좀 올라간다면 논술 전형이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지원했을 경우에 합격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우리 친구 지망하는 대학들 한번 같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일단 첫 번째는 동국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내신에서
학생의 내신의 잠재력까지 입증을 가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입사관 면접을 좀 우리 친구가 어떤 걸 물어보나요 했는데 입사관 면접에서는 교과 비교과의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일단은 성실성 같은 거 보고요. 그다음에 네. 리더십, 자기주도성 이런 거 보는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우리 친구가 평균 합격선을 봤을 때 평균 합격 2013년도 했을 때 한 3등급 이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충분히 가능성이 도전해 볼 있죠.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숭실대 우리 친구 전형을 생각했는데 일단은 참사랑 전형은 지금 우리 친구가 생각했던 전형은 올해 지금 좀 다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현재 3년 이상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적 배려자 대상 전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숭실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두 가지입니다. SS 미래인재 전형하고요. 지금 네. 화면에 보이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 학생부 우수자 전형보다는 미래인재 전형이 훨씬 더 우리 학생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건 일단 우선에서 서류만 100% 전형이 있으니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충분히 우선에서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에 갔을 때는 1단계 성적이 심층 면접에서 우리 친구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2년도에 산업대학교에서 그렇죠. 일반 대학으로 네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가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현재 제가 언론에서 이제 추적해서 이 실제로 이 우리 친구가 가고 싶은 정밀화학과 이 등급이 공개된 걸 보니까 한 1.9등급 정도를 추정을 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평균 등급이죠, 이게? 컷은 아니죠? 네, 근데 뭐 컷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네. 우리 친구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성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서류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들 대학 외에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전형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네.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모든 과목에 두루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네. 영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능 최저 중에서 두 과목 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대학. 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숙명여대 화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저 기능이 영어 100분이 98이니까요. 두 개 영역 100분이 합이 170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영어 100분이가 98이니까 3등급만 하나만 맞아도 최저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숙명여대 논술이 인문자연 공통문항이 하나가 있고요. 네. 자연계열 선택문항이 있는데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인문계열 문항, 공통문항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는 논술 준비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고 근데 인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네. 학교에서 대상도 받고 막 오, 이랬잖아요. 논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 인문계열 공통문항, 인문계열 공통문항을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 친구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일 네,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성적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앞으로도 좀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생물화학 분야 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 또 수학과 과학 대비를 할 경우 논술 전형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이므로 수학, 과학, 교과의 성취가 중요하고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수능 기준으로 국어, 수학 2등급, 영어는 또 장점이니까 1등급, 탐구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모두 화학과로 동국대 학교생활 우수자 인재 전형, 또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공학자의 꿈을 안고 있는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공학자의 꿈 좋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서 아이가 공부하기 힘들어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이요. 네. 자,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저희 아이는요, 서울대, 연대, 고대, 공과대학하고 한양대 학업 우수자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학생이 이제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 1.5, 수학 1.2, 영어는 이제 퍼펙트합니다. 1.0 등급, 과학 1.2에서 4개 주교육과 기준의 평균 1.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A형 2등급, 수학 B형 1등급, 영어 B형 1등급, 화학 1, 생명과학 4등급에서 4개 교육과 평균 등급이 1.6등급 나왔고요. 이번 6월 모의 수능은 그보다 조금 더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국어 A형은 2등급, 수학 B형 1등급, 영어 B형 1등급 예상되고요. 화학 1등급, 생명과학 1등급, 2등급 정도 예상되어서 평균 약 1.3등급대. 좀 이제 6월 모의 수능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잘 본 케이스입니다. 교내 활동으로는요, 1학년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00일장 통일안보 활동에서 참가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 가정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학생의 수상 경력은 이제 꽤 많죠. 2011학년도에 교내 글짓기대 동상, 교과우 수상, 한국사 수학 부문에 받았고요. 자기소개 작성에서 우상을 받았습니다. 2012학년도에도 수학과 경시대 물리 수학의 장상을 받았고요. 교내 논술대 동상, 자기관련 우수상, 그다음에 교내 소경시대에서 금상 받았고요. 또 독서활동 기록 우수상, 영어 경시대 동상 등에서 상당히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2지망 연대 전기전자공학부, 3지망 한양대 의학과 학업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학생이 이제 좀 앞에서도 성적에서 봤듯이 주요 교과 성적이 1.3등급대 또는 1.2등급대에서 소폭 상승한 추세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부 성적은 상위권입니다. 네. 그리고 2학년 때 성적이 좀 올랐기 때문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능 성적으로 보면요. 3월 달 수능 성적보다 오히려 6월 모의 수능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4월 모의 3월이죠. 3월 수능 성적대로 본다고 하면 사학 누적 3% 정도 되어서 네. 연고대 지망선이 되고요. 지금 6월 모의 수능정은 이제 현재 정도에서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 서울대 포함한 연고대 지원 가능성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부 성적도 상위권이고 수능 성적도 2개 영역 1등급 정도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네. 서울 연대 고대 정도 20개월 지원했을 때 네.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의예과 지원을 했을 때는 워낙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고 합격률도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신선으로 보이고 있지만 네. 연대 고대 20개월 정도로 보면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신 성적이 또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또 6월 모의고사는 졸업생들하고 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뭔가 열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연대, 한양대입니다. 오정원 선생님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이제 어머니께 한번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이제 학과 중에서 의대가 있었는데 의대를 꼭 지망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선택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는 정도인가요? 원래 의대를 지망했었는데요. 네, 성적이 좀 부족해서 공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예, 학생에만 이제 아마 어머니께서 이제 생각하시듯이 워낙 의대가 이제 워낙 합격수는 높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수능 성적이라든지 학생부 성적으로 보면 스카이대죠, 소위 이제 20개월 지원이 실제 가능한 선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저희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합격 가능성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인데요. 일반 전형으로 이제 전기정보공학부에서 83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는 이제 면접을 포함한 성적을 합산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추천한 이유는 역시 학생부 성적이 상위권입니다. 1등급 초반대에 있고요. 또 모의수능 성적도 양호하고요. 또는 이제 학생의 수상 실적 가운데 서울 학생생 수상 또는 장학증서 등이 상당히 학교생활 정도에서 우수해서 학생이 이 정도 서류를 낸다고 하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서울대에서 서류평가를 할 때 1단계 자기소개서 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쓰느냐, 또 자기의 우수한 성적을 또 잘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2단계 때는 이제 특히 이제 20개월일 때는 면접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희망하는 대학은 이제 연세대가 있었는데요. 학교생활 수자 전형으로 전기전자공학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이제 면접을 종합해서 평가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의 2개 영역 등급 합 4 정도 되는데 학생이 아마 이 정도는 통과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수능 최저 기준 통과 가능하고요. 내신 성적이 상위권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는 서류평가 시에도
여러 가지 학교 생활도 우수해서 네. 아마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양대인데 학업 우수자 전형에 의예과를 지망하고 있고요. 1단계로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또 비교과 합산해서 10배에서 선발한 다음에 이 의예과만 특별하게 2단계 때 수리 사고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의예과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데요. 수학 비용은 무조건 1등급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 영어, 과탐, 세계 영역 등급합이 4 이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이제 현재 정도 실력으로는 이제 소신전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하나 이제 또 상위권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1.2등급 가지고도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학생의 수능 취적 기준 통과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단계 수리 사고로 평가를 또 잘 본다고 하면 역시 네. 한양대 의예과 도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소신 지원이긴 하지만 모두들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한 전형 외에 또 어떤 전형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 학생이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도 생각했지만요. 논술 준비가 좀 돼 있다고 하면 네. 일반 전형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전형에서 학생이 2개 영역 정도를 1등급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난다면 논술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일반 전형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연세대와 고려대 일반 전형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연대 일반 전형인데요. 정기중앙공학부에서 44명 모집하고요. 우선 선발로 70%, 일반 선발로 30%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의 수능 최저 기준은 수학 비용 1등급 되고 또 과탐 2과목 등급합이 3이인데 현재 학생이 6월 모의 수능 정도로 본다면 이 부분 우선 통과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선발은 그보다 좀 약해서 2개 영역 등급합 4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학생이 이제 6월 모의 수능 정도로 봤지만 우선 선발 정도도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일반 선발 당연히 통과가 무난해서 네. 또 역시 내신 성적도 상위권 되어서 아마 학생의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논술 정도 준비가 아마 중간권 이상 정도가 돼 있다고 하면 일반 전형으로 원서서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대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아마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전기전자 전파공학부죠. 6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식은 연대하고 비슷합니다. 우수원하고 일반으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우선이 수학 비용 1등급이면서 영어 비용 1등급 되거나 또는 과탐 등급합이 3이 돼야 됩니다. 역시 학생의 우선 선발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내신 성적도 상위권 되어서 논술 준비가 미진하지 않으면 일단 중간권 이상이면 아마 이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중앙대 논술 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저희가 이분을 추천해 드린 것은 이제 약간의 의대에 대한 약간 이제 좀 소망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4장, 5장 정도는 이공계를 쓴다 하더라도 네. 1장 정도는 의학과를 쓸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대 논술 수자 전형으로 의학과 전형에서는 전형 방법이 일반 선발로만 이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논술 60과 학생부 40으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수학 비용 1등급이면서 네. 국어, 영어, 과탐 2개 영역이 또 1등급 돼야 됩니다. 네. 현재 정도에서 소신 지원을 보이고 있지만 다만 이제 수능 최저 기준 통과 가능성이 있어서 논술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하면 역시 합격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 외에 그리고 이 논술 전형으로 그 대학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이제 뭐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또 많이 바쁜 시기이기도 할 텐데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력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학자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 논술 전형 지원 가능하고요. 의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한양대는 수리사고 평가, 중앙대는 논술 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한양대 학업의 우수자 전형 의예과 기준으로 수학 B 1등급과 국어 A, 영어 B, 과탐 3개 등급합 4입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 희망으로는 서울대 일반 전형, 또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한양대 학업 우수자 전형 의예과를 추천을 하고요. 그 외 추천 전형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중앙대 논술 우수자 전형 의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예고해드렸지만 오는 7월 20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이번 입시 설명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지원 전략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원서를 좀 꾸며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한 방법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TBS의 무료 입시 설명회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윤신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이 꿈을 찾는 돋보기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해서 또 내일 이 시간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